이게 어떤 의미, 왜 내가 먹은 게 내 몸을 구성하는지 어떤 기전으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먹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료 공유하면서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먹은 걸로 내 몸이 만들어진다.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 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론 들기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거를 쪼개서 내 몸에 온전하게 영양소를 흡수를 시키고, 그리고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순환이 되고, 영양소들이 순환이 되고, 세포까지 다 전달이 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과정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은 내 몸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이렇게 온몸에 전달이 되려면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 세포로 전달이 되고, 또 세포는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그 기관이 우리 몸의 어떤 장기가 되고, 그 장기가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장기들이 하나씩 모여서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돌아가는 엔진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해서 오롯이 영양소가 다 흡수돼서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 기관, 조직, 장기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먹은 걸로 내 몸에 충분히 공급해준 영양소가 결국 내 몸을 만들고 있다는 게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어떤 걸 내 몸에 넣어주고 어떤 것으로 내 몸을 채워주는가가 내가 건강한 어, 몸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해서 지금 계속 뭐 섭취하고 분쇄하고 흡수하고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먹어서 흡수가 되는 과정까지 대사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딸기를 먹었다고 딸기가 그대로 변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은 내 몸 안에서 필요한 만큼 뭐 에너지로 쓰이기도 하고, 뭐 분해가 돼서 다른 데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고 쓴 만큼,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영양소가 없는 상태, 이제 더 이상은 남아있는 게 없으면 배출을 시키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필요한 영양소로 이렇게 다 흡수를 하고 나서 찌꺼기로 나가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몸 안에서 영양소로 이렇게 완전하게 흡수가 되어지는 대사의 과정이 건강하게 잘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몸에서 대사가, 그러니까 음식물이 영양소가 돼서 뭐 에너지원도 되고 내 몸에 호르몬도 만들고, 이런 대사 과정에서 기본 영양소 세 가지가 중요한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인 영양소인데, 사실 탄수화물이 에너지 대사의 기본이 되죠. 탄수화물이 있어야 내가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몸의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고요. 그리고 지방은 무언가 비축하고 저장하는 데 필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메인 재료를 내 몸 안에서 잘 쓰일 수 있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대사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물내재 영양소까지.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식물내재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메인
에너지원들이 내 몸 안에서 잘 대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몸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비타민, 미네랄이 크진 않지만 얘네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하지 못하면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대사가 일어나서 음식 자체가 아니라 영양소로 혈액과 세포 이렇게 조직을 이룰 수 있게 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불쏘시개 역할, 비타민 미네랄은 이렇게 불이 잘 붙게 해 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상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식습관에서 이미 너무 많이 먹으면 먹었지 덜 먹진 않아요. 그래서 어 건강 기능 식품 중에 유일하게 만들지 않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이미 넘치도록 먹고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건강 보조식품은 없대요. 그 정도로 많이 먹고 있고 물론 다 에너지원으로 다 소비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다 소비를 못하는 경우 걔네들은 어 지방의 형태로 인제 몸에 축적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 문제가 되지만 또 그 탄수화물을 잘 소비를 하려면 비타민 B군과 같은 이런 효소들 그리고 미네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쁜 섭취는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 하면 이렇게 메인 영양소들이 잘 에너지 대사를 일으켜서 사용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미네랄들이 걔네들을 잘 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게 되면 이 몸 안에 들어가서 비타민 미네랄이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건강한 탄수화물이 아니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교묘하게 속이는 것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는 몸에 절대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너무 충격적인 문구가 나와서 이렇게 그대로 옮겨서 적은 게 있는데 슬라이드 넘기면서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먹은 걸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먹은 음식으로 내 몸에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음식으로서 흡수한 영양소가 내 몸에 혈액을 타고 돌아서 세포까지 전달이 되면서 세포들이 뭉쳐서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다 모여서 기관을 만들고 결국은 그 기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같이 돌아가는 엔진 같은 것이 사실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이 영양소로 잘 쓰일 수 있게 몸의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대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메인 영양소만큼 중요한 것들이 그것들을 태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먹은 게 내 몸을 만든다고 하는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가 보면 나쁜 섭취에 대한 게 요즘 유튜브에도 쪼끔만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어요. 되게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좀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도 내가 좋은 정보로 제대로 이해를 하는데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저희 뉴트리라이트 강의 에일 라이브나 그런 데서 해 주셨던 하 대표의 친절한 영양 강의라고 하 대표의 친절한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명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자료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우선 오늘은 나쁜 섭취에 대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근데 이 책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꼭 한 번은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과자를 싹 다 불태워 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들거든요. '아 내가 도대체 이런 거를 내가 먹었구나. 아 이런 거를 또 애랑 같이 먹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드는데 되게 '어머 이렇게 섬뜩하다.'
느낌이 들 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내 몸 안에 넣고 있는 중금속도 되게 많고요. 이게 도대체 얼만큼 몸에 나쁜지 가늠도 안 될 만큼 무서울 수 있는 성분들도 그냥 과자라는 이름으로, 간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가 막 먹고 우리 아이에게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처음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31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 파는 그 브랜드 아시죠? 아마 대한민국에 안 먹어본 사람 없을 텐데, 그 브랜드도 두 집안이 이제 동업을 한 거래요. 베스킨 집안과 로빈스 집안, 베스킨 집안과 로빈스 집안이 같이 동업을 한 건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집안 사람들은 베스킨라빈스를 먹지 않아요. 그 얘기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베스킨이라는 이 창업자가 아이스크림 개발을 하다가 엄청 빨리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막 고지혈증과 막 너무나 막 이런 혈압과 막 온갖 안 좋은 것으로 갑자기 살이 확 찌고 이렇게 되면서 그 사람이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로빈스라는 집안의 그 다른 창업자 그 아들이 이런 막 섬에 들어가서 건강식, 자연식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족의 몸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빠도 개발할 때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고 막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못 먹게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다른 전문 경영인을 이제 앉혔는데, 그 전문 경영인도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야 되니까 계속 맛을 보고 먹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도 여기서 근무할 때는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고 말도 못하게 잘 때 코골이가 되게 심해지고, 그 아내분의 증언에 의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그 모든 습관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스크림 개발 때문에 맛보지 않은 날은 훨씬 코골이가 줄었다고 하는 인트로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희 생일 때 되면 애들 다 그거 케이크 하나씩 막 모양 예쁜 거 골라서 사주는데, 그게 그렇게 창업자들이나 그 집안 사람들은 먹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에 결정적으로 안 좋은 성분은 유화제가 들어가요. 그 유화제의 다른 이름은 계면활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스크림의 주 재료는 물과 설탕과 그런 어떤 기름 성분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식물 기름이 됐든 뭐가 됐든 기름 성분 같은 건데, 그것들이 섞이게 되려면, 그리고 어쨌든 온전한 형태로 보존이 되려면 그 물하고 기름을 섞을 때 저희 세제에도 계면활성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과 기름이 섞여서 때가 빠지게 해주는 역할. 근데 그런 성분이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이거를 지금까지? 이런 생각이 너무 드실 텐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섭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양심고백처럼 쓴 책인데, 저희가 먹는 초코파이 안에는 초코가 없습니다. 되게 놀랍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카카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뒤에 트랜스 지방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그럴 듯한, 똑같은 거예요. 합성 비타민과 똑같은 거죠. 그럴 듯한 분자 구조를 가진 형태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맛과 향과 냄새를 우리를 속이는 거죠. 이게 진짜 초코로 만든 것 같은 색깔을 띠고 있고 정말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은 맛을 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콜릿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막 청량 음료는 액상설탕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안에 성분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은데, 일단 그중에서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300식품. 300식품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밀가루, 정제된 밀가루, 하얀 밀가루, 그리고 흰 설탕, 그리고 흰쌀밥. 밥도 잡곡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탄수화물, 얘네들이 사실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이렇게 몸 안에 들어서 아까 대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음식이 들어오면 영양소로 이렇게 변환되어지는 그 대사 과정 중에서 다 단당류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 흰쌀밥 같은 경우도 왜 권하지 않냐면 일단 이렇게 하얗게 된 애들은 바로 흡수가 돼요. 뭘 분해를 하고 무슨 대사의 과정을 거치고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야 몸이 놀래지 않는데 얘는 그냥 바로 다 흡수가 돼 버립니다. 무슨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몸 안에 성분 그 자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슐린이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지금 오늘 여기 그거를 틀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아이들 보여주는 그 교육방송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호기심 딱지라는 게 있어요. 호기심 딱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인체에 대한 부분들 뭐 되게 쉽게 설명을 해 놨는데 거기서도 어 설 설탕은 설탕은 귀신보다 무섭다. 타이틀이 그거예요. 설탕이 귀신보다 무섭단데 거기서 인제 이런 흰 설탕 이런 것들을 밀가루 뭐 이런 달달한 걸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죠. 갑자기 당이 과정 없이 확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몸 안에 너무 갑자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슐린은 얘네가 그렇게까지 확 늘어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에너지원으로 필요해서 써야 될 당을 보내고 또 뇌로도 보내고 이렇게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기관들에 보내주고 혈액 속에서 너무 과해지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얘가 미처 어떻게 뭐 이렇게 분배를 하거나 그럴 뭐 틈도 없이 막 확 밀려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바빠지면서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막 소변으로 나가게 되는 그게 사실 당뇨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삼백식품 그냥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흰쌀밥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몸에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밀가루 같은 경우에 왜 저희 광고에 글루텐 프리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글루텐이라는 게 개가 있어야 사실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글루텐이 없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게 들어가면 어쨌든 몸 안에서 정상적인 반응의 대사가 일어나는 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흰 정제된 밀가루 이런 거보다는 정말 내가 먹어야 되겠다면 뭐 곡물, 통곡물, 뭐 잡곡 뭐 이런 걸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런데 삼백식품 중에서 제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로 많이 접하는 게 사실은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이 사실 빵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뭐 사탕, 뭐 젤리, 과자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수 특히 청량 음료 같은 경우 탄산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건 액상 설탕이다. 그냥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지 않다고 그냥 액체 사탕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책에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탕에 대해서 어 그 책의 전문가들이 표현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 봤어요. 가지고 와 봤는데 저희도 그때 지난달에 이제 김경연 사장님이 보여주셨던 영상 중에 이수정 박사의 영상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범죄율과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 근데 이 책에도 그 설탕 이런 당류를 많이 먹은 아이들이 훨씬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된다. 그래서 제목이 여기 책은 범죄와 청소년 비행의 배후에 정제당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제당이 바로 이 설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설탕이 사탕수수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탕수수 자체는 섬유소도 있고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렇게 그것도 식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영양소나 그런 섬유질, 식이섬유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먹는 설탕은 그거를 다 가공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다 빼고 단맛만 남긴 채로 가루로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걸 덩어리로 뭉쳐서 무언가 만든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해서 먹는 사탕, 과자, 뭐 젤리, 음료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거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설탕은 독극물로 분류해야 된다."
되게 섬뜩한 말인데, 왜냐하면 인체 내에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당 대사 자체를 힘들게 하고 인슐린, 그런 당뇨 같은 거를 오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질병을 하는 물질로 거의 정의상 독극물 수준이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오죠. 설탕의 과잉 섭취는 범죄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실제로 그 설탕의 과잉 섭취가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각종 범죄 심리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그 책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MBC 다큐 중에 두뇌 음식이라는 프로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 영국의 어떤 소년인데 얘가 막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막 정말 지킬 박사처럼 막 변신을 해요.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막 애가 변신을 해서 막 천장도 뚫고 벽도 뚫고 막 문도 부서져 있고, 그런데 평소에 말할 때는 또 멀쩡할 땐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확 돌변하는데 그 엄마가 너무 원인을 모르겠어서 음식 일기를 썼어요. 음식 일기를 썼더니 얘가 단 거를 많이 먹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갔다 오고 그런 데 가면 이제 케이크를 먹고 쿠키를 먹고 하니까 그런 게 섭취가 되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그렇게 흥분 상태가 돼서 막 다 때려 부시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뇌도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영국의 그 학교 사례도 나오는데, 패스트푸드, 그러니까 뭐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이런 걸 줬던 급식에서 전국 꼴등인가 했던 학교였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다 해서 식단을 다 바꿔요. 그 삶은 콩 주고 샐러드 주고 그다음에 빵도 햄버거 아니고 그냥 정말 곡물빵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싹 바꿉니다. 처음에 당연히 애들이 안 먹는데 계속 그렇게 되고, 그리고 비타민도 뭘 챙겨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1년인가 지나고 나서 그 학교가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드는 학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에는 수업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고 애들이 서로 엉겨붙어 싸우고 뭐 아무도 수업을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렇게 식단을 바꾸고 나서 아이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런 자세부터도 바뀌더라.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되니까 그런 자세도 바뀌고, 자세가 바뀌어서 공부를 하는데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달한 설탕의 과잉 섭취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독극물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호퍼 박사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분자교정의학의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각종 병리 현상이나 영양 개선으로 치료하는 분야가 분자교정의학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설탕은 그냥 연료로 쓰는 수준이지 이거가 음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급성장기가 태어나고 나서 두 번이 오는데, 일단 2차 성징이 날 무렵에 급성장기, 제2차 급성장기가 오는데, 그게 애들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양이라는 부분은 항상 꾸준하게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영양소를 뭔가 채우려고 해도 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그 영양소 자체가 몸 안에 들어가져 있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예민하다면,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그건 아이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말 영양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과당이에요. 액상 과당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애들 키 성장 프로그램 하거나 면역 주스를 할 때도 사실 정제로 삼키는 것보다는 추어블 타입으로 먹는 게 더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분말로 하는 게
가루로 낸 타입이 더 흡수가 빠르잖아요. 그다음에는 물로 타서 그러니까 액상으로 돼 있으면 저희가 링거를 맞거나 하는 것도 바로 그냥 혈관에 액상 형태로 영양을 넣어주는 건데 똑같이 과당도 이렇게 액상으로 먹으면 그 가루로 그렇게 먹고 뭐 걔가 여기저기 들어간 걸 먹는 것도 너무 나쁜데 그냥 액상 형태로 먹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이거는 MBC에서 한번 그 액상과당에 대한 걸 그런 표기, 첨가물 표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건데 이 표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뭐냐면 무설탕, 그냥 설탕만 없는 거예요. 설탕은 없지만 설탕과 비스무리한 다른 감미료나 첨가물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설탕이라는 거에 그냥 아 진짜 설탕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값싸고 안 좋다. 근데 애들 과자나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젤리 형태? 그런 것들 이렇게 뒤집어서 표기 보시면 아, 이게 뭐야? 잘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액상과당은 결국은 설탕만도 못한 건데 달달한 맛을 내니까 그냥 왕창 들어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다음에 0칼로리. 0칼로리는 그냥 인공 감미료가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그냥 설탕도 안 좋은데 뭐 액상 형태로 들어간 건 요렇게 표현을 교묘하게 바꿔서 넣는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0칼로리는 인공 감미료가 들은 거고 1의 제공량은 아껴서 먹었을 경우에 이만큼이 내 몸에 흡수된다.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표기법이 0.2g까지 허용을 하면 1의 제공량이 0.2g이면 그냥 제로로 표시를 한대요. 되게 특이한데 1의 제공량이 0.2g까지 허용이 되는 수치면 0.2g을 1회 흡수하게 돼도 제로로 표시를 한대요. 그러면 내가 제로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10개를 먹었다. 그럼 0.2g이 2g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었을 경우에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성분들인 거죠. 근데 표기를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괜찮은가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알 글씨 그냥 알려주기가 싫다. 자세한 건 설명해 주기가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자,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어떻게 그거를 뭐 그래요? 라고 생각이 드시죠? 사실 저도, 음, 아이를 3명이나 키우고 있지만, 기관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면 사실상 뭐 이런 뭐 달달한 것들을 끊어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성분 표기되어 있는 거를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적어도 우리 아이 몸에 이런 거는 넣어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랑 저희 종합 비타민 유산균 이런 키주스 이런 거를 꼬박꼬박 챙겨 먹이면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신기한 경험이 아이들 안에 그렇게 영양이 채워지면 굳이 과자를 찾지 않더라고요. 눈에 그러니까 있으면 뭐 그냥 한두 개 먹다가 말지 전처럼 막 뭘 사달라, 뭘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몸에 영양소가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채워지면 그러니까 건강한 영양소가 채워지면 그런 불필요한 음식에 대한 거를 본인들도 찾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저희 애들 보면서 느꼈거든요.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신기해요. 애들을 정말 싸워서라도 꼬박꼬박 그 영양소를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고 나면 과자가 없으면 굳이 찾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애들이 과자가 있어도 막 달려들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 먹이는 게 힘드시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를 한번 내가 한 달이라도 뭐 3개월이라도 한번 지켜서 꼬박꼬박 씨름을 해서라도 먹이보겠다라고 해서 먹이시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액상과당은 아이들이 먹는 음료수, 뭐 사실 뭐 그런 뽀로로 뭐 캐릭터 음료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청량 음료수 그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들 이렇게 뭐
만들어 먹는 뭐 젤리든 뭐 초코든 뭐 이렇게 녹여서 만들어 먹는 것들에도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깨알같이는 보여주기 싫다는 거고, 무설탕, 액상과당, 0칼로리, 1회 제공량. 결국 어쨌든 간에 결론은 먹었을 때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설탕 자체가 그 사탕수수무에서 나오는 건 괜찮겠지만, 그걸 사람들이 가공을 한 상태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많이 먹지 않는 거, 섭취를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어, 칼슘 도둑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어, 설탕을 과하게 먹게 되면 칼슘을 많이 뺏기게 됩니다. 설탕에 인이라는 성분인데, 인은 칼슘을 자기가 이렇게 인체에서 나갈 때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그 1대1 비율을 맞춰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 몸에 칼슘을 충분히 넣어주지 않는데 이런 걸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아이가 허우대가 될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 안에 뼈가 실하게 채워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그 안에 정말 우리 아이가 먹었을 때 얘가 도대체 이걸 하루에 얼마를 먹는지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만큼이 손실된다고 하면 얘 몸에 남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영양 보충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나쁜 거는 뭐 다 아시죠. 그걸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왜 나쁘냐 하면,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상온에서 액상 형태로 돼 있잖아요. 뭐 올리브유도 그렇고 포도씨유도 그렇고 뭐 참기름 뭐 들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기름이, 식용유 같은 것도 그렇고 식물성 기름이 상온에서 액상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수소를 첨가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분자를 구멍 났는데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에 분자를 붙여주는데 수소 분자를 해주면 걔가 고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성 기름인 애를 수소를 넣어서 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온 처리를 하면 생성되는 지방인데 대표적인 게 쇼트닝 마가린이에요. 우리는 쇼트닝 마가린 안 먹는데요. 집에서는 안 드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초코파이, 그냥 상호를 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과자류, 뭐 이런 튀기는 거, 유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라면 이런 거가 다 이걸로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대놓고 마가린을 뭐 발라 먹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대신 내가 선택해서 먹는 다른 음식 안에 쇼트닝과 마가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이 구절에서 의아했던 게 뭐냐면, 수소 첨가 유지의 분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플라스틱 분자 구조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스틱을 내가 먹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금속도 섭취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걸 막 발라서 먹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과자를 먹거나 다른 제품을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에서 튀기는 것 같은 그런 기름에 튀겨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쇼트닝이나 이런 거에서 튀겨서 나오고, 빵에도 뭐 정말 좋은 버터를 넣어서 빵을 만들어주면 너무 땡큐겠지만 단가를 봤을 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데에는 뭘로 빵을 만드냐? 이런 걸로 다 빵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사 먹어요 라고 해서 내가 먹지 않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트에서 선택하는 과자류, 간식류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희 자료집에도 나와 있어요. 좋은 지방이 있다는 거 아시는가 해서 오메가3가 설명되어진 페이지에 보시면 좋은 지방도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식물성인 기름을 덩어리로 만들면 상온에서 덩어리가 된다는 건 이제 포화지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포화지방은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굳어진 형태로 얘네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혈관이나 혈관벽 안에 혈행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 혈행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오메가3 지방산인데, 오메가3 지방산처럼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돼 있어요. 그 들기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온에서 그렇게 굳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는 기름들이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좋은 도움을 주는 지방들인데, 지금 그런 지방에 일부러 가공 처리를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걸 바꾼 형태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몸에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불순물이 쉽게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트랜스 지방을 먹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어떤 건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사서 먹진 않는데요. 네, 이겁니다. 가짜 지방의 위험. 트랜스 지방 많은 식품을 쫙 조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프라이드 치킨 드시죠. 그리고 스낵 드시죠. 식용유지 이런 거 어디서 나오냐면 뭐 라면이나 튀긴 면이나 뭐 이런 거 뒤집어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스낵류, 뭐 그다음에 여기 감자 튀김, 케이크, 비스킷. 비스킷은 안 들어갈 것 같지만 그것도 진짜 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비율이 되게 높죠. 그리고 1등은 뭐 쇼트닝 마가린, 이거는 직접적으로 안 먹는다고 하지만 다른 음식 속 안에 얼마든지 재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용 팝콘에도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많아요. 그다음에 뭐 도넛은 예상하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도넛도 트랜스 지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가공품. 아까 초코파이가 왜 우리가 생각하는 초코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카카오 색깔이 그런 색이잖아요. 그 초코파이 색.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색소를 가지고 이런 가짜 지방으로 녹여가지고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초콜릿을 녹여서 우리가 집에서 그 퐁듀 해 먹듯이 초코를 녹여서 애들 뭐 이렇게 과자 찍어서 먹는 그런 식의 초코를 녹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기름 덩어리에 색깔을 초코색을 내서 그냥 코팅을 해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과자들입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와 내가 함께 이런 걸 먹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내 혈액 안에 쌓였을 때 혈행을 방해하게 되고 몸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세포가 분열하고 계속 성장하고 기관도 커지고 모든 것이 성장해서 자라나는 중에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영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완전하게 순환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순환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은 혈액이잖아요. 혈액을 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실 지금 이런 거를 접하게 되는 나이대가 저희 때보다 비교도 안 돼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니까 알게 모르게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지만 약할 수 있고 소아 당뇨도 많아지고 있고 소아 비만도 많아지고 있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먹은 음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음 알게 모르게 아이와 함께 먹었고 나도 내 몸에 쌓았던 그런 성분들, 어, 300, 삼백식품, 흰 밀가루로 돼 있는 거, 흰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그다음에 이왕이면 잡곡밥,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그리고 가루로 먹어도 지금 독극물이니 어쩌니 얘기가 나오는데 액상의 형태로 몸 안에 들이부어졌을 때, 그때는 그 안에서 인슐린이 난리가 납니다,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정말 필요한 대사를 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몸 안에 에너지로 다 쓰여서 원활하게 소비가 되면 대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면 그게 결국은 비만이 되고
지방으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도 내가 뭐 그렇게 덩어리로 먹진 않는데요. 하지만 내가 주변에서 접해서 먹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좋지 않은 진짜 기름이 아니라 기름인 척하고 있는 애들로 코팅된 걸 먹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거를 넣어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도 더 이상 넣어주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그러면 도움되는 거 어떤 걸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먼저 말씀드릴까 하다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섭취하고 있는 나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아까 성분 표기 보셨죠? 0칼로리, 뭐 무설탕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표기법도 확인하시고 아이들에게 그런 단순 당, 액상, 과당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대체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애들이 처음엔 극렬히 거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젤리도 있고 엔바이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 파이토믹스 주스도 있고 그걸로 젤리 만들어서 줘도 애들 되게 좋아하고요. 좀 진하게 하면 색깔도 예쁘고 맛이 좋아서 그걸로 애들 대신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저희가 부지런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건강한 걸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키주스를 먹여도 알게 모르게 이런 걸 계속 넣어주면 그렇게 먹인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들으셨던 하얀 애들 3가지, 액상으로 된 시럽 같은 과당, 그리고 트랜스 지방, 피하는 식단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